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업이 일본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 네, 바로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일본 도쿄에서 엔비디아 AI 서밋 행사가 열렸는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소프트뱅크 손정희, 마사요시 손 회장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젠슨 황이 한때 소프트뱅크가 우리의 주주였다라고 말하자 손 마사요시가 탄식을 내뱉으며 젠슨 황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신용을 했었는데요. 2017년에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지분 4.9%를 확보하며 4대 주주 자리까지 올랐지만 2019년에 현금 확보 문제 때문에 약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정도의 전량 매도를 했었죠. 이걸 만약 지금까지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대략 250조 원, 50배나 올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소프트뱅크는 2016년부터 엔비디아 인수를 3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젠슨 황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한테는 최근에 네이버 라인 사태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은 손정희 회장이지만 이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에서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년이 흘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엔비디아가 다음 주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나스닥과 빅테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 3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3가지까지도 필요 없고요. 요새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AI와 데이터 센터 이쪽 실적만 보면 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못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엔비디아에 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뛰어넘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와 그 전 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참고로 미국 기업들은 회사들마다 회계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서 5월 말에 공개한 게 25년 1분기, 8월 말에 공개한 게 25년 2분기, 그리고 이번에 11월 말에 공개할 게 25년 3분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1분기, 2분기, 3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분기까지는 실적이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였는데요. 그 전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9%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긴 힘들다, 피크아웃이다 했는데 1분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AI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고 결국 시가총액 1위를 처음으로 찍는 순간이 찾아왔었죠. 그러다가 올해 여름에 살짝 AI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엔비디아의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도 물론 잘했지만 기저효과 때문이었는지 전년 동기 대비 154% 밖에, 사실 154% 밖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그때 주가도 주춤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눈높이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약 290억 달러, 그러니까 24년 3분기 실적인 145억 달러 대비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0억 달러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눈이 가는 쪽은 아마 내년도 실적 전망치일 텐데요.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실적은 2024년은 이미 끝났다. 기업들이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봐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원래 올해 안에 출시된다고 했다가 저번에 결함이 한번 생기면서 출시가 아마 내년으로 밀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AI 행사에서 젠슨 황이 결함은 잡아냈고 계획대로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말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웰이 올해 안에 출시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음 해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치도 달라질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모델, 블랙웰, GB200 이런 키워드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3번째 포인트는 결국 젠슨 황의 코멘트인데요. 요새는 숫자보다도 CEO가 발표하는 비전이나 스토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도 젠슨 황이 떨어질 뻔한 엔비디아와 나스닥을
말 한마디로 구해낸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코멘트를 날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젠슨 왕은 워낙 AI 예찬론자이고 AI 대장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할 리는 없을 텐데 젠슨 왕이 그리고 있는 이 빅픽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인지가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챗GPT 이후에 그럴싸한 AI 킬러 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까지 엔비디아 칩을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만큼 AI 모멘텀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만 AI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그들의 칩을 사주는 이 고객과 파트너가 AI로 수익화하는 데 성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엔비디아도 자기들의 칩을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젠슨 왕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로 우리 고객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우리 칩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강하게 해주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좋은 기업이라면 실적 하나하나에 크게 흔들리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면 그 기업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큰 방향에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역시 엔비디아라는 좋은 회사를 일찍 발견하고 매수까지 했지만 결국에 기다리지 못해서 기회비용을 따지면 크게 실패한 투자 사례로 남았는데요. 천하의 손정희도 그리고 워런 버핏도 실패한 투자 사례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위어크로 크게 말아먹고 엔비디아를 놓쳐서 250조 원을 날려먹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 두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도 지름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